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우디 라디오의 우디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년 뒤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세계 인권선언문의 30개 조항 중 첫 번째 조항입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인권선언문이지만 세계는 이 선언문을 토대로 여러 인권에 관련된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보편적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인의 죽음을 간과할 때 우리의 품격은 손상된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국의 법학 박사 겸 인권운동가 매슈 데니얼스의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고 그 목소리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린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폭력과 혐오, 차별로 물든 세상에서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의 형태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대부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노트북, 스마트폰, 아이패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도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저자는 아무도 혼자여서는 안 되며 타인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고통만큼이나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 또한 침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잘 알면서 그저 내 일이 아니라고 여러 이유로 정당화하며 외면하고 방관하곤 했죠. 그러나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인권 혁명의 길은 총칼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현재의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으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면 혐오와 차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용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영감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세계 인권선언문이 가진 좋은 생각을 바이러스처럼 퍼뜨려 글로벌 부족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용감한 이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그리고 책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두 동참하자. 용감한 이들의 발자취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디지털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드릴 텐데 그녀의 이름은 알 샤리프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해시태그가 세상을 바꾼다 챕터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을 뒤바꾼 유튜브 영상 읽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인터넷을 검열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민주주의를 널리 알리고 정부로부터 억압받는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용감하게 행동하는 선구자들이 활약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델핀 알간 미슈라는 이 책을 위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떤 여성이 자신의 운전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된 운동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여성들의 운전을 금지해왔죠. 이 여성은 즉시 체포됐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자 며칠 후에 풀려났어요. 이후 이 여성을 따라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자신의 운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여성에 대한 제재를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진전이었습니다. 가장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신의 운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투옥되었던 여성은 바로 마날 알 샤리프다. 그녀는 자신의 사연을 테드 강연에서 들려주었다. 참고로 테드는 1984년에 출범한 일종의 비영리 단체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짧은 강연회를 연 다음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공유한다. 테드에서 진행하는 강연은 과학에서부터 비즈니스 그리고 전 세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알 샤리프는 테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군요.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독재 정부와 싸우는 사람도 있고 억압적인 사회와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투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질문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이 질문은 인권운동의 개척자들이 직면하는 갖가지 어려움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자. 2011년 5월, 볼일을 보기 위해 외출해야 했던 알 샤리프는 적절한 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해 속상해하고 있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법적 지위는 미성년자와 같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으면 무조건 남성을 대동해야 했다. 알 샤리프의 좌절감은 점점 깊어갔다. 그녀에게는 차도 있고 자기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국제운전 면허증도 있었다. 이후 그녀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에게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법 어디에도 여성 운전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성의 운전권을 거부한 것은 남성이 만든 파트와의 내용이거나 무슬림의 계율일 뿐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은 불법이 아닌데 왜 여성들은 운전할 수 없는가? 알 샤리프는 위민 투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알 샤리프는 자신의 책 감히 운전을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미국에 사는 동안 교통법규를 제대로 배웠다. 내게는 각각 뉴햄프셔주와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이 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다. 사우디 여성들이 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사가 있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운전사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여성이 운전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 운전사는 우리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웃돈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다. 폭행을 당한 여성도 있었다. 운전사로부터 온갖 폭언을 들을 때면 나는
이들이 나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로 그 내용을 녹음하곤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침내 운전대 앞에 앉아 영상을 찍기 시작했을 때 알샤리프는 흥분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그녀는 유튜브에 자신의 운전 영상을 올렸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영상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십만 회를 기록했고 마치 바이러스처럼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로 퍼졌다. 영상이 유명해지자 그녀는 각종 비난의 메시지와 살해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 인권 혁명을 일으킨 영웅이었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범죄자나 다름없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즉시 알샤리프를 체포해서 투옥했다. 그들은 그녀를 사회 질서와 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그녀의 오빠도 체포했는데 단지 자동차 열쇠를 여동생에게 주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알샤리프의 오빠는 석방된 직후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났고 아내와 2살 배기 아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야만 했다. 알샤리프가 투옥된 이후 교도소 밖에서는 경론이 들끓었다. 여성 운전 금지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대립했다. 고도로 조직화된 비방 세력이 그녀의 명예와 신뢰,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알샤리프의 가족과 친척들은 지역 사원에서 열리는 예배에서 그녀를 매춘부라고 비난하는 설교를 들어야 했다. 사람들은 알샤리프를 비난하는 운동을 벌였고 일부는 그녀를 공개 채찍질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언론에서는 알샤리프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로자 파크스라고 칭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모국에서는 그녀를 매춘부, 반역자, 신성 모독자 등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렀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구한 사회 규범에 감히 도전했기에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형벌이었다. 아랍어 신문 알와타는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뉴스의 헤드라인에 마날 알샤리프가 여성들에게 운전을 선동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다 폭력 선동 혐의를 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을 생각나게 했다. 다른 사우디아라비아 신문은 그녀가 외국 세력의 사주로 그런 일을 벌였음을 고백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신문뿐 아니라 여러 언론 역시 입을 모아 알샤리프가 사회를 오염시켰다고 비난했다. 여성이 운전하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권에서 알샤리프의 운전 행위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부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노할 만한 일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 인권선언을 거부한 세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국된 때부터 오늘날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당연히 누리는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법에 따라 모든 사회 문화적 규율이 정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 금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법적 평등과 자유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또 알샤리프가 펼친 운동은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투쟁이었던 미국의 참정권 운동과 다르지 않다. 억압적인 정부와 사회를 맞닥뜨린 알샤리프는 나는 조국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사우디 여성이며 내 나라를 사랑하기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여성들이 자유를 찾을 때 이 사회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라고 말했다. 투옥된 지 9일 만에 석방되었을 때
알샤리프는 먼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억압 정권에 저항한 알샤리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권리 및 운전권 투쟁을 세계 무대에 등장시켰다. 알샤리프의 동영상은 여성 운전 허용이라는 중요하고 불가피한 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은 섬뜩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희생이 뒤따를지 모른다. 인권운동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삶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정부와 사회의 억압에 맞선 두 사람은 투옥되기도 했고 협박과 공격을 받기도 했으며 결국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과 호소는 시간이 흘러 결실을 보았다. 알샤리프의 삶 역시 그녀가 운전을 시작한 날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방당했다. 현재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고 있지만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 다른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처럼 운전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한 용감한 디지털 다윗이 시작한 위민 투 드라이브 운동 덕분에 마음껏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알샤리프가 석방되던 날 100명의 여성이 자동차를 몰고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처벌받을 위험에도 여성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다. 그들 중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 이들은 함께 억압적인 사회의 금기를 깼고 그 결과 마침내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자유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다. 알샤리프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운전을 격려하고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 외에도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당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있다. 자칭 히샴팍이라고 부르는 예술가 겸 사회운동가는 여성 평등을 주제로 압제자들을 조롱하는 풍자 음악을 만들었다. 풍자는 널리 유포될 때 정책이나 관습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파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투쟁 상황을 풍자하기 위해 반말리의 유명한 노래 No Woman No Cry를 패러디한 No Woman No Drive라는 곡을 만들었다. 이 노래는 유튜브를 타고 크게 확산했고 이 영상은 사우디아라비아 시청자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신이 가족과 함께 차에 탔던 때가 생각나네요. 뒷좌석에 탔었죠. 난소는 안전하고 건강했죠. 그래서 아이를 아주 많이 낳을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잃고 말았어요. 고속도로에서 말이죠. 미래가 아무리 밝아도 과거는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차 열쇠는 멀리 치워요. 이봐요 아가씨, 운전대에는 손도 대지 말아요. 여성이여, 운전하지 말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남성들이 만든 규칙을 창의적이고 영리하게 조롱한 파기의 노래는 유머와 풍자가 어떻게 두려움을 없애고 압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지적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디지털 미디어를 도구로 활용하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디지털 다윗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종종 엄청난 용기와 희생이 요구된다. 하지만 사려 깊고 목표가 분명한 풍자는 권력자의 그릇된 정책과 이념을 무너뜨리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마날 알샤리프가 자신의 운전 영상을 올린 지 6년여가 지난 2017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칙령에 따라 2018년 6월 24일자로 여성운전 금지 정책을 폐지하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칙령은 진심이 담긴 올바른 조처로 들리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다. 여성에게 운전이 허용되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7명의 여성 운전자를 구금했기 때문이다. 일부 운동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조치가 피상적 변화에 그치고 실질적인 자유를 가져다주지 못할까봐 우려했다. 2018년 6월 24일 0시가 되자마자 면허증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운전하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운전하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중 한 명은 "저는 지금 새처럼 자유로워요 라고 외쳤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울음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다. 24시간 전만 해도 운전하는 여성이라면 모두 체포했을 경찰관들은 그들에게 꽃을 건네주기도 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보기 좋게 연출한 쇼 같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여성 운전에 찬성했던 알 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는 6월 24일 0시가 되자마자 딸의 운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뒷좌석에 앉은 손녀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막 21세기에 진입했단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는 여전히 남성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억압적 현실을 호도할 뿐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여성이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허용됐지만 여성은 남성 후견인의 허락이 없으면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성이 직접 운전해서 은행이나 직장, 공항에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시설은 남성의 공간이므로 여성은 남성의 허락이 있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부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알-샤리프는 이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운전이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남성 후견인 제도가 종식되는 것, 즉 여성이 완전하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이 허용된 건 알-샤리프가 자신의 운전 영상을 올린 뒤 7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국에 돌아갈 수 없었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기사를 접했다. 알-샤리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이 허용되도록 노력해왔던 자신의 선후배 인권 운동가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과거에 그녀는 한 매체를 통해 다음과 같이 호소력 있게 표현했다. 여성 운전 금지에 최초로 저항한 때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야 이런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0년 47명의 여성이 시위 운전을 벌였을 때 종교계는 이들의 삶을 파괴하고 명예를 더럽혔다. 우리는 이런 투쟁을 벌여온 모두에게 존경을 표해야 한다. 여성 운전 허용 운동을 벌인 여성들은 자유와 직장을 잃고 안전을 위협받았다. 또한 온갖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고 투옥되기도 했으며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히 운전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여성도 있었다. 하지만 더는 안 된다. 2011년 위민 투 드라이브 운동 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투쟁은 2013년에 블로거 에마날 나프잔이 주도한 운동을 포함해서 몇몇 캠페인으로 계속 이어졌다. 2014년 또 다른 운동가 루제인 알-하스로울이 자신의 차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을 넘으려 했다. 당시 그녀는 당국에 체포되어 72일간 투옥됐다. 여성이 계속 남성의 지배를 받는 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대 국가가 될 수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
나의 조국이 현대 국가가 될 날이 오리라고 굳게 믿는다. 알-샤리프가 1990년에 일어난 사건을 조명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알-샤리프의 캠페인은 선배 여성들의 저항 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물론 그 여성들은 자신들의 실패한 운동이 몇 년 후 후배들의 운동의 밑거름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앞선 이들과 달리 알-샤리프의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파기의 풍자음악이 불평등에 저항하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인터넷 덕분이다. 인터넷은 좋은 생각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보편적 인권운동의 추진력을 마련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많은 전문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운전 허용을 경제조치의 하나로 여긴다. 2014년 유가 파동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광객에게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등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제군주 한 명이 통치하는 왕국에서는 국민이나 외국의 의견을 신경 쓸 이유가 거의 없다. 하지만 석유 매장량이 급감하고 유가가 급락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 여론을 신경 쓰게 되었다. 민간 기업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 위장 환경주의를 내세우듯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장 운전 허용이라는 정책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따로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중세적 법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언론을 통해 여성 운전 허용으로 신문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마치 신세기에 진입한 것처럼 꾸몄기 때문이다. 여성이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 라는 알-샤리프의 말은 옳다. 그녀의 말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여전히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이 이루어진다. 또 언론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추구한 사람들에 대한 공개 처형 등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억압적인 사회제도와 법체계를 들여다보면 이 나라가 세계 인권 선언문을 거부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이 떠오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문을 거부한 이유는 16조와 18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조. 성인 남녀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에 따른 어떤 계약도 받지 않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남녀는 결혼할 때와 결혼이 유지되는 동안 그리고 헤어질 때도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종교나 신앙을 바꿀 자유, 홀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예배하고 기념할 자유가 포함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보호 수단을 거부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억압적인 법체계가 유지되도록 돕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유엔에서 여성인권위원회 위원국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출한 일은 너무도 위선적인 데다. 여성을 2등 시민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세계가 인정하고 승인한다는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운전 허용을 시행한 이유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이라면 앞으로도 국제적 비난을 간신히 모면하는 수준으로만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모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는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문명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을 차별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빼앗는 법을 폐지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알-샤리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단순히 운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처벌받는 여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현재 그녀는 계속해서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여성이 완전한 평등을 얻어 영원히 누릴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에게 운전이 허용되었을 때 알-샤리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피는 한 방울에서 시작된다. 라는 글을 올렸다. 나는 그녀가 말한 그 첫 번째 빗방울이 아랍사회 심장부의 인권 불모지에서 대홍수를 일으키리라는 것을 확신한다.